뼈이식 강요하면 악착같이 거부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 결론입니다. 하지만 뼈이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치조골이 심하게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얇거나 낮을 때는 뼈이식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뼈의 상태가 충분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 없이 뼈이식을 무조건 강요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면 가장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뼈이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된 시술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고생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오늘 끝까지 내용을 따라오시면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선 임플란트와 뼈이식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 인체 친화적인 금속인 티타늄 등으로 만든 기둥을 턱뼈에 심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뼈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튼튼하게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부족한 뼈를 보충해주는 작업이 바로 뼈이식입니다. 뼈이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각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으로 나뉩니다. 해외의 다양한 치주학 논문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치주학자 제임스 스카트 박사는 자각골을 활용했을 때 재생력이 높지만 시술이 번거롭고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종골이나 합성골은 거부 반응이 적은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 자연뼈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어떤 종류든 상황과 목적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치과에서는 뼈이식을 지나치게 권유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일괄적인 시술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즉, 환자의 뼈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무조건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뼈이식이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잇몸뼈가 극도로 약해진 환자에게는 뼈이식이 거의 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가 충분한 환자에게도 뼈이식을 권한다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이나 거부 반응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치아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뼈이식을 진행했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렇듯 적절치 못한 뼈이식은 비용뿐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5세 김모 씨는 치아 한두 개가 상실되어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보니 뼈의 폭과 높이가 비교적 충분해 보였습니다. 해외 임플란트 임상가인 로버트 박사의 기준으로도 폭이 6mm 이상이면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모 씨가 방문한 치과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뼈이식을 꼭 해야 성공률이 올라간다라며 고가의 재료를 제안했습니다. 김모 씨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뼈이식 없이도 가능하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자 해당 치과에서는 그건 옛날 방식이라 실패 확률이 높다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적은 바로 환자의 무지와 두려움을 악용하는 과도한 시술 유도입니다. 이 적에게 넘어가면 환자 스스로도 내 뼈가 약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뼈이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억지 권유는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까요? 첫째, 수술 전 진단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지 여부는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통해 3차원으로 뼈 상태를 살펴본 뒤 결정됩니다. 치아가 상실된 기간, 잇몸 상태, 골밀도, 주변 염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CT 영상을 통해 내 뼈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치과 의료진에게 제가 심어야 할 임플란트 직경이 얼마인가요? 현재 제 뼈가 몇 밀리미터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 치주학회의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구강 상태와 시술 과정 전반을 이해할 때 시술 예후가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뼈 폭이 6mm 이상이라면 특별한 결손 부위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뼈이식 없이도 임플란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내 뼈를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 뼈이식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발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기다림으로써 몸이 스스로 뼈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구강외과 의사 엘버트 박사는 발치 후 치유 과정을 두세 달 정도만 지켜봐도 상당수 환자에게서 자가골 형성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조건 큰 불편을 감수하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임시 보철물 등을 활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자연 치유 과정만으로 뼈가 충분히 보충된다면 불필요한 뼈이식을 피할 수 있고 임플란트가 훨씬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셋째, 짧은 임플란트나 폭이 작은 임플란트 등 다양한 대안 기술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뼈가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무조건 뼈이식부터 생각했지만 요즘은 이미 짧은 임플란트나 소구경 임플란트가 나와 있어서 굳이 뼈를 높이거나 폭을 넓히지 않아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유럽 치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수술 기법과 시술 후 관리만 충실하다면 짧은 임플란트도 장기적인 생존율이 90% 이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뼈이식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모르고 옛날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한 번에 다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적은 고정관념과 주변의 부정확한 조언입니다. 빨리 끝내야 해라는 조바심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뼈이식이 정말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케이스, 치주 질환으로 인한 뼈 손실이 심각한 경우, 그리고 이미 뼈가 심각하게 흡수되어 자연 치유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 등이 대표적입니다. 치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엑스레이와 CT를 기반으로 골 밀도와 형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위턱 어금니 부위에 상악동이 지나치게 크게 내려와 있으면 단순히 짧은 임플란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외부 충격으로 턱뼈가 큰 손상을 입은 분이라면 어느 정도 뼈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조직의 염증이나 골문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종골이나 이종골을 활용해 치족골을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뼈이식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막아주는 해결책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정말 필요한 뼈이식은 오히려 환자의 미래 구강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왜 뼈이식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내 상황에 꼭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이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무조건 뼈이식을 해야 성공률이 오르지라며 윽박지르듯 말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이런 유형은 대체로 환자가 전문 지식이 없다는 점을 노려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시술 방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뼈이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술자는 구체적인 수치와 영상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이 몇이고 치아를 심었을 때 어느 정도 부위가 노출되어서 어떤 부위를 보충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합니다. 게다가 시술 후의 관리와 예후,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도 함께 제시하는지 살펴보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전문가를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시술을 결정하겠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신뢰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다만 신뢰에 앞서 질문할 권리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구강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의사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만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도 의사가 장황하게 질문하지 말라거나 알 필요 없다고 무시한다면 그 치과와는 오래가기 힘들겠지요. 누구든 자신을 존중해주는 전문의에게 더 편안하게 털어놓고 상담하는 법입니다. 해외 저명 저널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시술 내용과 과정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시술 성공 확률뿐 아니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할 치과의 선택 기준이 단순히 비용이나 거리만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스토리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세 박 모 씨는 오래된 치주염으로 인해 어금니 부위를 모두 발치하게 되었는데
주치의는 먼저 잇몸 상태를 6개월 정도 회복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잇몸이 더 안 좋아질 거야라며 마치 기다리는 것이 손해인 듯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모 씨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며 염증을 관리했더니 턱뼈가 어느 정도 저절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했던 뼈 이식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곧바로 어떤 치과를 찾아가 빨리빨리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으세요라는 식의 조급한 시술을 받았다면 비용과 회복의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급한 조언과 고정관념입니다. 시간을 두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서둘러 시술을 받았다면 박 모 씨는 더 큰 위험과 고통, 그리고 금전적 손실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첫째로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둘째로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지 질문하시며, 셋째로 충분한 시간을 두어 자연 치유가 가능한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수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여러분께서는 뼈 이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받을 때 겪게 되는 여러 난관과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분별력이 생기면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 시청자분들은 가족의 식사와 건강을 챙기실 일이 많으니 임플란트 시술 또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최적의 선택을 위해서는 내 뼈 상태를 이해하고 진단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두 번째 의견도 들어보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뼈 이식해야 성공률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절반만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 임상 결과를 검토해보면 이미 다량의 뼈가 상실된 상황이나 잔존골이 극히 미흡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 성공률을 높이는 열쇠가 되지만, 반대로 충분히 뼈가 남아있는데도 굳이 이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불필요한 뼈 이식은 염증, 감염, 그리고 장기적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 이식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국 정확한 진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핵심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치과 진료실에서도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사든지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 그리고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분이라 해도 철저한 진단과 설명을 거쳐 정확하게 진행된다면 아주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뼈가 충분한 상황에서 성급한 뼈 이식을 받는다면 치과 한 번 갔다가 막대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뼈 이식을 막연히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막연히 무조건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라면 절대 환자의 불안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설명 없이 뼈 이식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충분한 영상 자료, 수치, 그리고 사례를 통해 납득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환자의 협조를 구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같은 과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나 제 뼈는 몇 밀리미터인가요? 정말로 뼈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혹은 다른 대안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기꺼이 CT 자료를 보여주며 치조골 상태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뼈 이식으로 인한 사기나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피할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뼈 이식을 무조건 권유받았다면 적절한 진단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도 꼭 물어보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봐도 과도한 뼈 이식은 때로 수술 실패나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치과 의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시청자분들께서 지식 무장을 잘해 두시는 것이 곧 최고의 보호막이 됩니다. 이를 잘 지키면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을 줄이고도 튼튼하게 오래 쓰실 수 있는 임플란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혹시 뼈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과정과 비용, 그리고 후속 관리를 충분히 숙지해 두셔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배운 사람은 절대 아무 설명 없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차분히 내려보시길 권장드립니다.